스택스, 던, 램 달달합니다. 잘 먹고 계신가요? 그 이후에 갈만한 코인은 바로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면 스택스랑 던이랑 잘 가고 있어요. 던 잘 가고 있고 램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가냐 했지만 이제 슬슬 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램에 대해서 또 설명을 더 드렸는데 뭐냐면 UDC 2021 메타에서 안 간 코인이 지금 2개 정도가 있는데 오늘 얘네들이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를 보시면 UDC 2021에 왔던 연산인데요. 스택스 이제 오르고 있고, 헤데라 올랐고, 샌드박스 장난 아니었고, 테조스 장난 아니었고, 알고랜드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온더 이거 톤인데 톤도 역시 좀 올랐고요. 여기는 이제 상장이 안 돼 있고, 여긴 또 상장 안 돼 있고, 이거는 두나무고, 세타랩스, 램 여기 두 사람 맞죠? 그리고 셀로도 펌핑이 있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세타랩스 그리고 램 이 두 개가 지금 오르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람다 뭐 두나무 뭐 솔라나 여기는 뭐 알 거고 얘네들은 뭐 상관이 없고요. 솔라나 일단 상장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 쿼크 체인 그리고 엑시에요. 스카이 마비스가 엑시인데 보면 엑시 엄청나게 올랐고 쿼크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세타랩스랑 램, 근데 그 중에서 세타보다는 램이 시총이 가벼우니 램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얘가 쿼크랑 일종의 커플링 형태로 지금 갔었다가 얘가 확 올랐는데 얘는 오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 펌핑을 기대해볼만 하기 때문에 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램과 세타가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냥 스택스랑 던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얘네들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매물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매물대에서 지금 저항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방송 때도 그렇고 좀 분할 매도, 오늘 아침에도 좀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안 하신 분들은 스택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이 지점을 뚫어야 돼요. 이 지점 2,800원, 2,830원 정도 대를 뚫어줘야 되지, 못 뚫으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지지부진하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먹으신 분들이 거의 다 많이 먹었으니까 익절이나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는 얘를 좀 보셔야 돼요, 비트코인을.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역헤드 숄더의 패턴을 완성을 시킨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역헤드 숄더상 패턴 값은 머리의 크기만큼 간다라는 그런 게 있거든요. 보시면 이 머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여기서 올려버리면 여기 위에도 나오지만 뭐 8만, 7만 9천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조금 낮춰서 한 7만 5천 정도로 편의상. 그래도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지금에서 거의 한 30%가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30% 오르면 알트코인은 더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트코인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이 오른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분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인 즉슨 비트코인의 힘이 시장 지배력이 상승한다는 뜻이 돼서, 이런 부분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흡성대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비트코인만 오르거나 아니면 비트코인이 더 많이 오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의 알트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지금 차트가 제가 이제 이런 식의 가는 게 아니면 이렇게 간다 그랬는데, 지금 보시면 모양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50%에서 한 54% 사이쯤에 여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와 맞물려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그래서 비트코인이 힘이 좋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좀 아예 없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있냐면, 자, 비트코인 선물이 이제 갭이 형성돼가지고 오늘 뭐 눌림이나 이런 게 살짝 흔들기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저는 사실 이제 이 갭이 뭐 이 정도 갭은 사실 뭐 별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 갭은. 왜냐하면 지금 눈에 드러나는 갭이 마땅히 없습니다. 그쵸?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채웠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갭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유의미한 갭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더리움의 새로운 주소수가 급증한다는 건 슬슬
이 사람이 이제 이용자, 뭐 개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건데, 이 말인즉슨 시장의 유동성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시면 BK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CEO는 최근 비트코인 회복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공유했는데, 비트코인은 거시적 자산이다, 이런 식으로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언론 보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거시적인 자산으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제가 이제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거시적으로 자산 형태로 되고 있고, 나스닥과 다르게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럼 제가 또 보여드린 게 몇 개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비트코인을 얘기하면 항상 썼던 그 하이먼 민스키라는 건데요. 하이먼 민스키라는 건데, 보시면 기관 투자자가 진입하고 1차 매도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을 3월이나 2월, 3월, 4월부터 하신 분들은 기관 투자자가 누가 왔다더라,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왔다더라, 테슬라가 왔다더라, 뭐 했다더라, 이런 뉴스들을 엄청나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기관이 들어오는데 왜 떨어져? 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매도가 들어갔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언론이 주목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개인들이 슬슬 들어오게끔 만들어주는 그 구간이라 보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지금 이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주목을 하는, 언론 보도가 증가하는 단계 한 이 구간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차트로 한번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보다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이걸 차트를 쭉 이렇게 해보시면은, 자 이제 어떻게 됐느냐, 한번 우리가 이걸 놓고 비교해 보자는 거죠. 지금 구간이, 여기서 기관이 진입을 해가지고 1차 매도가 나온 상황,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지금 언론 주목이 되는 단계. 그러면 얘가 이만큼 더 올라야 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한 몇 배 정도 오른 거야? 한 3배, 4배 정도 오른다는 거거든요. 하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10만 달러나 1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예상을 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초반에는 상승장이 한 번 더 온다면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변하는 초입 부분에는 비트코인이 먼저 오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020년 3월에 삼성전자의 상승을 보고 주식에 무지성 투자를 진입했던 것처럼 똑같이 비트코인이 바깥에서 있을 때 어떤 가격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코인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척도는, 외부적으로 봤을 때 척도는 비트코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오른다는 거를 접하고 해야 사람들이 자금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는 보통 개인이 들어오기 전에는 비트코인이 많이 오르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미넌스 차트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지분율의 차트도 그렇고, 비트코인의 상황도 그렇고, 이런 버블 구조를 봤을 때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은 비트코인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다음에, 우리의 코인 시장은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원화로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BTC로도 알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BTC는 상대적인 비율 값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가 올랐는데 알트가 0.5%가 오르면 이거는 비율 값이기 때문에 둘 다 가격이 올라서, 원화를 들고 있을 때는 둘 다 비싸게 사야 되지만 비트코인을 들고 있을 때는 이러한 알트를 살 때 더 싸진다는 거죠.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장점, 이점을 살려서 이용을 하려면 어느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비트코인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나긴 하락장,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조정장, 하락장을 잘 버티신 분들은 이번 장에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하락장의 마인드를 조금 버리고 어느 정도 강세장의 마인드, 좀 자신감 있는 마인드로 시장에 대해서 접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시간 나면 광고까지 쭉 한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하는 텔레그램 채널, 그 다음에 카페 주소가 있으니까
많은 가입과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